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눈에 들었던 거는 부친상이 계기였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묘자리도 알아보고 뭐 장례 업무들을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맡았다라고 해요. 저 김성훈 차장이란 분이 일단 통신 직능으로 들어와서 차장까지 오른 분이고, 제가 듣기로는 경호 차장이 된 이후에 국회의원 회관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국회 상임위에서 앉아서 답변할 때 보면 상당히 산뜻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예요.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이 국회에서 발언한 네, 맞습니다.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해보니까. 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 그 부친 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부친 상을 당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경호처 인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거는. 그런 과정에서 눈에 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얘기 꺼냈는데 특히 이 김성훈 차장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눈에 들었던 거는 부친상이 계기였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묘자리도 알아보고 뭐 장례 업무들을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맡았다라고 해요.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구속 실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는 거예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라는 제보들이 막 쏟아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런 얘기 제보받다 이런 설명 나왔어요. 일단 뭐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100% 확인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제보가 들어왔다니까 제보 상태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의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한다라고 뭐 공개를 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또 언론에 보도된 바의 경호처 입장은 별도의 입장 없답니다. 별도의 입장 없다. 임근식 전 실장님. 네. 뭐 일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어떤 이런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아직까지 뭐 확인 이런 걸 더 시간이 걸릴 텐데 도대체 어떻게 보면 강경파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이게 무슨 그림으로 좀 읽히십니까?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종합 국정상황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장은 경호처 인력하고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경호처 직원이라는 게 공채로 계속 뽑고 충원을 하기 때문에 다 그분들 스스로 직업적인 그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어서 윤건영 의원과 사적으로 채널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 그렇죠. 중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직원인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과거에는 뭐 군에서 많이 충원했습니다만 지금 공채로 뽑아서 상당히 시험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래저래 알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제보를 지금 들어서 아마 저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김성훈 차장이란 분이 일단 통신 직능으로 들어와서 차장까지 오른 분이고, 제가 듣기로는 경호 차장이 된 이후에 국회의원 회관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지 국회 상임위에서 앉아서 답변할 때 보면 상당히 산뜻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예요.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이 국회에서 발언한 네, 맞습니다.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뭐 대통령 그 부친 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부친 상을 당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경호처 인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거는. 그런 과정에서 눈에 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일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깔끔하고 하고, 마음에 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윤건영 의원이 무슨 뭐 반려견 옷을 사주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를 해주고 이런 걸 해서 눈에 들어가서 했다는 식으로 좀 왜곡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이 강경파로서의 무슨 지금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저분 생각이 지금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성 논란을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경호처 인력 내에서도 저 김성훈 차장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기대나 또 전망이나 소망을 섞어서 말씀드린다면 예. 내일 새벽에 만약에 진입이 시도된다면 예.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생각합니다. 약간 소망을 섞어서 말씀하신 거. 정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 사이에 불상사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방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뭐 국회 나오면 깔끔하게 답변한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 때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위시한 한남동 십상시들의 경호처 직원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개입, 인사농단으로 경호처 내부가 대단히 뒤숭숭하다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보안 손님으로 다녀간 후에 9월 9일 날 경호처장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그건 맞죠?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가 임명했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연히 경호처장은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말하는 스타일은 짧지만 핵심만 딱 아주 간결하게 말하는 거네요. 보니까요.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경호처 내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는 모습이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특히 김성훈 차장을 놓고도 약간 비판적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MBN 취재통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경호처 관계자 A씨 얘기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돼 있다. 지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A씨 경호처 관계자인 A씨가 말한 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일 집행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김영주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55 경기대를 비롯해서 군인들의 경우에는 예. 상당히 공식적으로 아까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예. 장관 권한 대행이 나왔다시피 단호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뭐 예. 저지하는데 이런 데 투입 안 된다. 네, 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요원들도 명확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인생의 존립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장 한마디 따라가다가 인생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또 가족들 전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처 직원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신분이. 그러니까 사실 불명예 퇴직을 하고 연금 그럼 실제적으로 아까 석동인 변호사는 변호사 구한다고, 대준다. 예. 변호사비 대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 줄 끝까지 케어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그 동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사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보면 경호처가 이렇게 강경하게 한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경호처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다. 경호 예산이 43% 올렸어요. 실제로 인건비가 지금 올해 675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킨 게 있죠. 물론 김영현이라고 하는 전 경호처장이 대통령 직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 정부 들어서 경호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호처가 지금 김성훈 차장에 의하면 예. 사실은 대통령 부부의 주구가 된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일 잔치도 하고 몇 자리도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불만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의 예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예우의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저항이 김성훈 차장의 명령에 대해서 다 말하자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요, 지금 이 경호처 직원의 한 아내분의 편지가 좀 알려졌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보내는 형식이 돼 있는데요. 길게 돼 있는데 그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필 편지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돼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남편의 뒷모습에 매일 고통스럽고 불안하다. 중화기 무장하라는 지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어
뉴스 볼 때마다 지옥 같은 마음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디 길고 긴 상황 끝낼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기관 간 대립과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부를 했네요. 결국에.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편지 제가 좀 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와 경호처의 기관 간 기싸움이 극한으로 가고는 있지만 예. 서로 간에 뭐 자기 주장을 가지고 버티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소속의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날 수 있다는 그렇죠. 그 공포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실의 경호처 인력은요 공채로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경호처에 가서 정말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를 경호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난데없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가지고 두 기관이 충돌하게 됐을 때 이걸 지켜보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다음에 잠을 못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아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예. 대통령께 그 당부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끊어야 될 부분들을 끊어주면서 해결을 해주면 둘이 굳이 기관 간에 그 소속된 요원들끼리 충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 좀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자기의 어떤 기관의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물론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헌재에도 떳떳하게 나가시고 수사에도 떳떳하게 임하셔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 설득하는 게 낫지 예. 저렇게 스스로 본인의 관제에 정치적 농성을 하면서 자신을 경호할 경호원들을 앞에 앞장세우면 누가 그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결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경호관의 부인인 그 개인 한 자연으로서 국민의 입장은 가슴이 찢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이 경호관의 아내분의 당부가 최상목 권한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결단을 좀 해달라는데 아직까지 그 결단은 들려오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그 민주당도 너무 강한 압박이 가지는 좀 부담을 있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실제로 경호처가 무장하라는 그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국적 정치 문화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뭐 정진석 실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새벽 5시부터 와서 강경한 무장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나 또 정진석 실장과의 한 라인을 열어서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 대통령이 그냥 이제 됐다. 고마해라. 내가 나갈게. 이렇게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